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사장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윤창중 정치학교 제2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이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화두를 꺼낸다면 과연 대한민국과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관계인가? 왜 저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심각한 담론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여러분 참 대전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공군 장교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공군 장교로 임관을 돼가지고 저는 그 한미 합동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대전에서 아주 철저히 받았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참 오늘날 한미 동맹 강화하는 큰 자산이 됐고, 그래서 대전은 제2의 고향. 왜냐하면 공군 장교 남자가 태어나면 그래도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공군 장교 이 생활을 하니까 이 대전에서 아주 익숙한 오늘 이런 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우리 윤창중 선생님 참 그야말로 기사회생하신 분이죠. 아마 이렇게 처절하게 아마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처절하게 그냥 그렇게 중상모략당하고 인민재판 받으신 분이 바로 윤창중 씨인데,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그때 아마 윤창중 선생님께서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정말 참 너무 감회가 아마 새롭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기사회생한 윤창중 선생님과 함께해서 저 개인 또한 영광입니다. 아이고, 정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역사가 지금 그 문재인이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은 다 박정희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갖다가 군사 독재, 만날 입에 군사 독재라고 입에 달고 다니죠. 특히 더불어민주당 촛불 세력들이 만날 하는 소리가 그렇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요, 아시아 그 남미 군사 독재 정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아시아와 남미의 군사 독재 정권들은 경제 실패했습니다. 남미에서도 경제가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죠. 그렇죠. 예, 아시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원 하나 없는 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그야말로 5.16 때 그때 3,000달러 정도 수준의 수출밖에 못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 서가할 무렵에는 150억 달러.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갖다가 한강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때 미국의 시사주간지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Koreans coming, the second Jews. Koreans coming, 제2의 유태인, 한국인이 몰려온다.
이런 그 감동적인 설화로서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알빈 토플러와 같은 위대한 그 미래학자는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 기적을 한강의 기적을 산출한 위대한 경제 개발 한 위대한 지도자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독재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뭐 알빈 토플러 저서는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유명한 분이고 그 저서도 널리 읽혀지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사실 박정희 시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중화공업 오늘날 포항제철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제철이라든가 중화공업들이 어떻게 기관 시설들이 이렇게 제대로 기업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10대 경제 강국으로 있게 된 그 기본 바탕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정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과거에 사실 운동권 뭐 지난번 그 대구에서도 제가 이렇게 윤석열 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대구에서도 제가 그 과거에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운동권 판결, 운동권 변론 많이 한 판사, 변호사도 드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변론을 하고 윤창중 정치학교에서 우리 윤창중 선생님 동기와 함께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보는 이런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제가 교도소 가보니까 변호사님 그 대부분 그 운동권들을 제가 변론을 할 때 걔들이 하는 얘기가 남한정권, 계류정권, 남한기업, 매판자본, 타도, 북한, 김일성 정권은 자주정권, 자주통일돼야 됩니다. 제가 놀란 것은 수사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북한의 수풍발전소가 그 아주 전력 사정이 좋아가지고 북한 방송 안 들으려고 해도 자연적으로 들렸습니다. 1980년대. 그때 방송을 들으니까 만날 미제국주의 남조선 공부 살인마 정권 만날이 그렇게 했는데 그 운동권들 수사기록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이런 유인물이나 선언문들이 보니까 북한 방송을 그대로 거의 뺏기다시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누구들 이거 저 북한 방송 뺏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변호사님 북한은 자주정권인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난 쇼크를 받은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윤창중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로 이렇게 선회하면서 이 대한민국 그 박정희 정권에 대한 새롭게 제가 독서가 취미입니다. 지금 제 변호사 사무실은 도서실을 방불케 할 정도로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책꽂이에 꽂기가 모자랄 정도로 해가지고 바닥에 그냥 즐비하게 책을 그냥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수많은 독서 경험이 제가 운동권과 결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또 김정은 세습 독재 정권보다는 훨씬 더 난 대단한 우리 역사를 갖다가요 만만 뭐 군부 독재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세계가 부러워했잖아요. 한국의 산업화 한강의 기적. 그래서 한국을 배우려고 새마을운동 배우려고 얼마나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와가지고 배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본다면 오늘 윤창중 정치학교 이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이걸 첫 화두로 삼은 거 정말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수파가 과연 제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 공과를 분명히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 문재인 세력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구속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박근혜 대통령에 이은 또 다른 인민 재판을 하는 그 목표가 뭐냐, 이 목표가. 그것은 박정희 시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는 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거.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을 부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대전시 의회가 배재대학에 있는 여기 대전 배재대학에 있는 유일한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허물어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거기다 가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 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국립유공자 중에 저들이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친일파라고 해서 그 묘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저들이 노리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의 건국과 산업화를 깔아뭉개고 그럼 가야 될 길은 뻔한 거죠. 어디로 가느냐? 인민민주주의, 남북 연합, 낮은 단계 연합, 바꿔 말하면 공산화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 이야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서서히 미국, 주한미군을 정말 철수시키는 그쪽으로 방향을 가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철천지 왼수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에 맺은 그 위안부 관련 이 합의를 완전히 뒤에 엎어놓는데, 제가 엊그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 것 같으면 떳떳하게 재협상을 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화해 이 재단에 10억 엔을 받았는데, 이 화해 재단을 해산할 것 같으면 10억 엔도 또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지도 않으면서 그 얄팍한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혐한 분위기를 세워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반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거기 왜 있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지금 유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일본에서도 자 이거 봐라, 완전히 일본 이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보다 더 반일적이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왜 우방 국가를 생각하느냐,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한미의 삼각 공조 체제를 무너뜨린다.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느냐? 이건 김정은으로 가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로 대륙으로 편입되는 거라 이거. 근데 이런 것을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끌고 가는 거라. 근데 우리 바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 이런 거대한 태극기 세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2년이 다 되도록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지금 지 마음대로 100%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문재인도 대한민국을 여론으로 끌고 간다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엉터리 여론조사도 지금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려 8주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져야지. 제가 누누이 이렇게 해서 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재인은 끝난 겁니다. 네. 문재인은 끝나가는 문재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을 100% 그대로 돌려준 거죠. 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돌려주는 것이 나라를 바로 잡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네. 소변에서 말씀 좀 이어주시죠. 네. 지금 우리 윤차경 선생님 말씀만큼은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나야지. 이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남쪽 대통령이지 그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 남쪽 국민이 아니죠? 그 문재인은 이미 끝난 겁니다. 희망이 보이네요. 요즘 저 불교 인권위원회에서요 이석기한테 인권상을 수여한다는 사람이 이게 미쳐 자빠지는 기지 이게 미친놈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저기 보니까 오늘 저 이계성 대표님 여기 오셨는데 이계성 대표님 징선실 선생님 또 힐린 또저 조광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이 불교 인권의 이석기 수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했는데 저분들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요 이석기가 누굽니까? 유교정권 김일성 주체사상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리고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자고 거기에다가 북한이 대부분 확정 판결에 의하면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의 동지화가 통신유료 가스 철도 기관시설을 파괴하가 대한민국을 정복시키려고 내란 선동한 죄로 징역 9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이석기 이런 놈을 갖다가 석방하라고 선처하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천주교의 연수정 주기인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한국 천주교가 맛이 갔어요 지금. 천주교가 아니라 이석기에게 인권상 주는 불교인권위원회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었던 자승 스님도 이석기 선처 탄원을 했어요. 요즘 뭐 양심수 석방위원회라 해가지고 도대체 이 뭐 이석기를 양심수라 해가지고 뭐 이석기 콘서트를 하고 광화문에서 이석기 석방하라고 이거 미친 나라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또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다고 바로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끝내야 되겠죠? 제가 그 박근혜 제가 미국에 다녀갔습니다. 8월달, 9월달, 작년 11월달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 하원에게 제가 페티션 영문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 방금 얘기한 이석기 유교 전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내란 선동범 무죄 석방 투쟁을 한 촛불 반란 세력이 박근혜 정권을 찬탈했다. 그리고 5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4일간 2017년도입니다. 매주 4일간 살인적인 조속 재판을 했고 그리고 그때 354일간의 그 재판 기간 동안에 108번 354일 동안 118번이나 재판을 열었습니다.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이런 살인적인 인민재판을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디스크 탈출증, 역류성 식도염, 다리가 붓고 체하고 토하고 관절염, 요통, 불면증에다가 한계 체중 36kg, 37kg 이렇게가 사람이 죽게 됐으니 살인적인 조속재판, 인민재판으로 사람이 죽게 된 사법살인의 위기에 놓였으니까 미국이 과거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석방 안 시켜야 되는데 석방을 그 미국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석방시키도록 했잖아요.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초중미 돼가지고 사법살인의 위기에 낸 이 대통령을 석방하도록 하고 그리고 석방해도 북한이 계속 죽이겠다고 테러 협박하니까 한국에서는 신변이 안전할 수 없다. 신변을 인도해가지고 안전하게 미국에다가 인도해가지고 거기서 의료 치료를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영문으로 제가 탄원을 했습니다. 오늘 서울역 태국 집회에서 유진유
그 공화당 후보였던 유진유 그 전에 한미 관련 단체 회장했던 이분께서도 역시 저와 같이 그 미국 정부에다가 김대중 대통령의 선례도 있고 하니까 그 석방을 시켜가지고 미국에 안전하게 신병 인도해서 치료받도록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이 한국에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을 위해서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 중이신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저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느냐? 예. 작년 10월 6일 법치라는 10월 16일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언급도 없다 이거죠. 그것을 어떻게 좀 예.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고든창이라고 아시죠? 그 문제는 간첩일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한 비난을 했던 이 고든창이 그 오늘 제가 태극 집회하는데 그 로렌스 팩이라는 제 절친한 북한 인권운동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인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고든창의 이야기를 저에게 이렇게 그 메일로 보내왔는데 요 소식을 전달하고 그 다음 윤천정 선생님 질문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hat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at President Park will be freed. I don't know exactly how it will occur, but it is not only the just thing, but it seems to be what the people of South Korea want as well. So I think that we will see her free. It may not be as soon as we want, but it will occur. 예. 왜냐하면 신뢰성을 키우기 위해서 영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할게요. 저는 좌우지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될 것이다. 이 석방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것이 석방될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정당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국 국민들이 그 보수적인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 국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바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과연 빨리 석방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석방된다는 이 사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것을 왜 하필이면 제가 태극 집회 나가는 오늘 서울역에서 태극 집회 나가는 이 오늘 왜 미국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언제 일어날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빨리 일어날지 이런 것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난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고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국민들께 희망을 실어줬습니다. 언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될 것은 잘 모르겠으나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언제 석방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은 좀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그 뿌리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 박해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소양대군 스스로 다시 단종한테 권자를 물려줄 수 없는 것처럼 결코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감옥에 가능한 오래 넣으려 할 것이다 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문재인의 기반은 뭐냐면 이른바 여론조사입니다. 어쨌든 뭐 조작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이 꼬박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그동안은 고공행진을 이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붙잡아 둘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이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이거죠. 총체적으로 붕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이걸 붕괴하도록 그냥 쳐다보면 볼 게 아니라 그것이 붕괴를 초래하게 된 그 동력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우리들이 아갈아갈 대고 싸워서 지금 그런 여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나 그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조차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 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계속 정말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20대도 자 봐라 너희들 말이야 일자리도 없는 거 아니냐 이래서 각성하게 되는 거고 30대 40대도 그렇고 문재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호남에서도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고 또 경상도에서도 소위 말하는 무너지고 있다. 자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더 무너뜨려야 돼.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반문 여론이 막 폭풍처럼 이게 몰아치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우리 헌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그런 게 우리의 여론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야말로 더 가열차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보수파 정치권 안에서 이 소위 말하는 논의되고 있는 이 보수 통합 반문 연대의 이니셔티브를 저는 자유한국당에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 반문 연대와 보수 대통합의 그 이니셔티브 그 주도권을 광의의 태극기 세력들 바꿔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고 너무너무 억울한 탄핵이다라고 절감하는 세력이 주동이 돼야 한다 주동이. 이게 그런 정의를 바로 잡게 된다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 야 이거 정말 그랬었네. 왜냐면 여론조사도 계속 떨어지니까 언론도 일방적으로 문재인한테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거죠. 바꿔말하면 뭐냐? 지금 KBS는 금년 적자가 1,500억 아닙니까? 아니 KBS는 많아야 되겠대. 이거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안 보는 거야. 좀 조용히 해주세요. 좀.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한 2시간 넘게 흥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담입니다만 그것을 더 가열차게 하면은
문재인이가 뭐냐면 힘이 빠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게 끊임없이 제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여론의 대세가 된다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이제 재편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보수 우파 세력이 만들어진다면 문재인의 퇴진도 가속도가 되고, 설령 지금 정치 일정대로 2020년에 총선이 치러질 경우에 그런 세력 재편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보수 우파가 얼마든지 저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게 말씀이 드렸습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저들이 왜 죽이려 하는 것이 논리적 설명이 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음, 예를 들어 문재인이가 탄핵을 해가지고, 갑자기 탄핵을 당해가지고 막 대선이 치렀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저들이 물어들일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또 그것도 바꿔 물어줄 거야. 늘어질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총선 때 무슨 김무성이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공천을 했어요. 저쪽에서 또 해야 할 거라면 탄핵이 또 해야 할 거라면. 이쪽에서는 아무 방어할 수 없는, 선거 자체가 안 되는 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그런 여론이 대세가 돼야만 문재인도 내려 끌어낼 수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석방될 수 있고, 또 그 동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방으로 문재인을 보낼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잡을 수가 있고, 또 대선을 할 수 있는 대선 기반도 마련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대선을 치를 경우에 누구를 내세워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절대적으로 잘못다. 무효다. 아니, 사기 탄핵이라는 것이 대세가 되도록 더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 원래 정신병원에 미친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 이상이 걸린 줄 전혀 모릅니다. 그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통계가 이걸 보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이 미친 정권이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통계가 이렇게 보여주니까 통계청장을 갈아치웠죠. 그러니까 이제 미친 거예요. 이게 통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걸 자꾸 아니라고 통계가 잘못됐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소위 정신병의 바로 본질인데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결국은 지금 인사하는 것도 보잖아요. 완전히 역정이잖아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하면 그 엉망진창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역조해가지고 도로 더 고집을 부려가지고 더 운동권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가도 지금 요즘 뭘 합니까? 위기 자꾸 하는 사람들은 개혁에 발목을 잡을 세력이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죠. 이게 바로 미친 정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통계 얘기 많이 했지만은요, 여론조사 많이 했지만은 드루킹식 여론조사지, 지금 제조 가동률 최악이죠. 실업률 18년 이래 최악이죠. 원전 쇼크로 인해 가지고 내년에 그걸 커버하기 12조 원 국채를 발행한다 하죠. 그리고 우리본 재정도 엉망진창에다가 원래 1조 2천억 적자 예상이 되고, 그리고 거기다가 세금 폭탄에다가 그 법인세 인상에다가 근로시간 단축에다가 경제는 그냥 갈수록 더 악한 최악의 망떨어지 골목으로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어떻게 50%대의 문재인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드루킹식 여론조작 아니고는 현 정권을 주는 거요. 그래서 드루킹식 여론조작에 의해서 그리고 통계청장까지 갈아치우는 이런 그리고 역주행하는 인사정책으로 인해가지고 경제정책으로 인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이제 곧 떨어지고 결국은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그 운전 그 버스에 같이 동승한 국민들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문재인을 끄잡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윤창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왜 이 시국에 가만히 있느냐. 근데 박근혜 대통령요. 제가 2번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변호인단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내공이고 하여간 1시간 각각 1시간 반 동안 2번 만날 동안 아주 논리정연하게 침착하게 절제된 언어로 모든 것을 소화해가지고 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기간 연장이 되자 재판 거부 투쟁을 했죠. 그리고 항소도 상고도 포기했죠. 그거는 판결 성공한 게 아닙니다. 사법부 자체를 너희들 판결 하나마나 너희들 판결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부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요즘 사법부 꼬라지 여러분들 보셨죠? 아니 법관 대표의 이 사람들이 무슨 과거의 대법관들을 비롯해가지고 무슨 판사들 뭐 탄핵을 하자고 그리고 그 법관 대표의 그 임원들하고 대법원장하고 같이 회식을 하고 이거 미친 대법원장 아닙니까? 이런 대법원장 법관 대표의 이 사람들이 바로 탄핵돼야 됩니다. 여기에 사법부가요. 이 얘기가 널리 퍼져야 돼.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사법부까지 이렇게 타락되면요, 정치화되면 이미 끝장 본 겁니다. 지금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가 뭡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 법관들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연구소 소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대법원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디스크 탈출증, 역류성 식도염 등등 해가지고 거의 초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판 거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끝까지 이 재판에 벌써 항소 상고를 거부하는 이 자체가 사법부를 거부하고 문재인 정권을 거부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던지는 이 메시지를 잘 파악해가지고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투쟁해야 됩니다. 지금 세이브 코리아 파운데이션 김평우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 구국재단에서 호소문을 발표했죠.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투쟁하라고. 지금 사망 선고를 받은 암 환자와 같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든 병균은 누구냐? 암 병균이 누구냐? 문재인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과 목숨을 걸고 국민저항 투쟁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하라는 것이 김평우 변호사님의 결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또 미국, 카나다, 독일, 호주, 브라질, 뉴질랜드, 일본 교포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시국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타도하라는 겁니다. 여적죄로 고발됐다는 이 사실을 또 이적죄, 여적죄로 다 고발됐습니다. 여적죄는 적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이 죄를 갖다가 여적죄인데 이거는 법정형이 4년밖에 없습니다.
단체도 있고 또 이적죄로 고발한 단체도 있습니다. 이적죄나 여적죄는 이거는 외환의 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도 얼마든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치검찰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국민의 편에 설 것이냐? 블룸버그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은 탑 스포크스맨 오브 노스 코리아 딕테이터 김정은, 북한 김정은 독재자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돼요? 수사가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교포들이 이렇게 경문을 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호소문을 발표했을 때 우리도 이제 목숨 걸고, 지난번에 뭡니까? 저 415명 예비역 장군들이 NLL, 북한에다가 NLL 거의 포기한 대폭 양보한 이걸 두고 국가 반란 상태를 두고 문재인 정권 타도하자고 이렇게 세미나만 할 거 아니라 우리가 혈수도 쓰고 타도에 길거리 낮춰야 된다고 얘기했죠. 지금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 물 좀 떠다 드리세요. 네네. 그게 뭐 스태프들이 없다 보니까 우선 입으려든 잡수십시오. 우리 서 변호사님을 제가 2016년 9월에 제 얘기 좀 들으시고, 네. 헷갈려가지고 잊어버려요. 네? 너무 흥분돼서 네. 너무 좋았어. 이 말을 하면 그게 귀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잊어버려요, 이게. 왜냐면 쫙 우리 또 이제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 합시다. 네. 핸드폰도 끄세요. 우리 이제 서 변호사님께서 지난번 대구에 이어서 대전에 지금 두 번째 나오신 건데, 우리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 이 대수천에서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뿐만 아니라 저희 계시는 이계성 대표님, 또 진성실 서울본부장님, 이 천주교 모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대전에 우리 조강현 대표님이라던가 김장철, 네? 완전 무슨 김장철 아닙니까? 이분은 또 칠순 여행을 오늘 아침에 갔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떠났어요. 다 준비해 주시고서. 근데 이분이 얼마나 웃기냐면 나보고 빨리 대전을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주도를 그런 거예요. 더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오래전에 이 준비를 해서 가셨는데 참 너무 많이 이제 도와주셨는데, 제가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을 언제 처음 뵙게 됐냐면, 이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3년 동안 집권을 하고서 그 3년 동안 제 참 억울한 이야기를 갖고 제가 책을 썼죠. 윤창중의 고백, 피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2016년 제가 딱 한 달 쓰고서 그걸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토크쇼를 했는데, 북코스요. 엄청나게 오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는데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많이 오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전국을 돌겠다. 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임상수 정치학교가. 그 두 번째가 어디 가냐면 대구를 간 거예요.
그 대구 인터블 호텔에 허액을 주고 그 소위 말하는 컨벤션홀을 빌렸어요. 와 정말 끝이 안 보이죠. 근데 거기가 꽉 찼던 그때 이제 누가 오셨냐면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저기 이계성 대표님이 오신 거예요. 훌륭하시네. 근데 좀 가만히 계시라니까. 근데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은 죄송합니다. 서석구 변호사님은 제가 그때까지 전혀 일면식이 없는 우리 애국 변호사님과는 알았지만은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 그때 화를 보내고 직접 좀 오셨어요. 야, 한 인간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하시는 분이구나. 그때는 이제 2016년 9월이니까 오늘날 서석구 변호사님이 아니셨어요. 수많이 아니셨어요. 대학 교수님 같은. 근데 오늘 제가 앞에 이렇게 볼 때는 완전 독서가요, 독서. 문제를 다 둬야 된다 이런 걸 하면 저야 원래 뭐 탁월한 투사지만은 싸움꾼이지만은 우리 서 변호사님은 그때만 하더라도 참 조용히 눈웃음 치고 말이야. 야, 저렇게 부드러운 인사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부드러우시지만 벌써 이 어투가 완전히 투사 아닙니까? 네? 난 그래서 좀 차제 대선 후보 네? 아니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윤창중 정치학교에서 차기 보수파 대선 후보 하나 지금 스카우트 한 거예요 지금. 네? 발표한 거예요 지금.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농담을 안 하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시대 때문에 애국심 때문에 본인이 원턴 원치 않았던 간에 엄청난 투사로 변하신 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 문재인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 다 투사세요. 다 투사. 그렇죠. 네. 네, 다 투사가 되신 거예요. 아, 옛날에는 대통령이 다 나라를 지켜줬는데 지금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뭔가 희망이 보일 겁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지난번에 뭐 박지원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태극기 부대 때문에 가지 말라고 반대했는데 내가 가기로 했단 말이지. 오지 마야 돼. 이게 뭐냐면은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이미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지금 간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정은한테 확실히 보고를 해주세요. 어디 살인 그리고 여기 저 오늘 보면 문재인이 보낸 사람, 뭐 저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 여기 또 뭐 대전 경찰서, 뭐 대전 뭐 다 왔을 거, 정보맨들 다 왔을 거야 아마. 다 압니다 다. 보고 잘하셔야 돼. 보고. 뭐냐면 태극기 세력이 지금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알 겁니다 문재인도.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막말로 지금 대한민국에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몇 배입니다. 지금 뭐 구석구석 알고 있어요. 구석구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덧붙인다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과 투쟁하고 있는 모든 상세한 내용이 다 미국에도 전달이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이 대북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의견을 그 여론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여러 번 강조드린다만 계속 이런 우리의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그건 결코 헛된 일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아주 확실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박수가 안 나오냐 제가. 아이고. 우리 윤창룡 선생님은 역시 기사 회생하신 분이 돼가지고 과거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도 박력이 넘쳤는데 지금은 더 박력이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례 박수.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보니까 이 윤창룡 정치학교는 기라성 같은 분들이 여기 초청돼가지고 네. 이계성 대표님도 여기 전에 와서 했고 예. 또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조원진 의원도 했고 또 박태우 또 대한민국당 사무총장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 이 윤창룡 정치학교에서 오면서 결국은 학교 이 국민들이 높은 정치 수준이 달해야만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이 시너지 효과를 그렇습니다. 내주셔서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오다가 보니까 변호사님 하면서 저보고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과거에 태국 집회할 때 그때 사실 저는 이제 조원진 대표를 대선 후보로 했고 그 당시 사실 찍어봤자 이거 사표가 될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를 찍느냐 이제 조원진을 찍느냐 이런 고민의 사이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조원진 찍어봤자 사표가 되니까 나는 그걸 홍준표를 찍겠다 해요. 그래서 여보 그러면 당신은 홍준표를 찍으세요. 나는 조원진을 찍어야 된다. 그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목사님들이 오고 또 미국에 또 김평호 변호사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서 변호사 그러면서 홍준표를 찍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잘합니다. 조원진 후보 찍어봤자 사표 되는 것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를 안 찍느냐? 홍준표는 바로 투표일 며칠 앞두고 권성동이라는 탄핵소추위원장 탄핵을 시킨 두목을 갖다가 정당에 영입을 하는 이런 사람은 그렇죠. 나중에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김무성이와 같은 이런 탄핵 찬성파들까지 다 끌어들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조원진이나 서석구나 다 이렇게 가가지고 저 홍준표를 찍으면 태극기 집회는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떨어진 거 뿌리 안에서 태극기 집회에 기사회생을 할 그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조원진 후보 찍어봤자 표 안 나오지만 나는 여기서 태극기 집회 회생을 위해서 여기 남겠다. 그랬더니 김청호 변호사가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님은 조원진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저는 홍준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우리의 우정은 변함이 없고 그러나 박근혜 구명을 위한 태극기 집회는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의 우정은 변치 말자고 했고 그분도 흔쾌히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대선 끝나고 나니까 완전히 홍준표는 보수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완전히 조원진이나 서석구는 역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든 정당을 탈당을 했어요. 정당을 탈당하고 그렇죠. 지금 정당원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대한애국당의 정당원은 아니지만은 조원진 대표가 당 법률 자문위원을 좀 맡아달라 해가지고 하고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달라 해가지고 그거 맡아주고 그러면서 태극 집회를 이제 처음에는 제가 관망실에 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판국에 언론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이 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는 사이에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태극기 집회 여기저기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바로 전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어가지고 출당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이런 것은 결국은 저 여권과 무슨 커넥션이 있는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 홍준표는,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홍준표에 관해서 들은 이야기 있는데, 이거는 탑시클 시대가지고 제가 얘기를 발설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홍준표가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구나, 이런 것을 감탄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김병준이가 비대위원장 됐잖아요. 김병준이가 뭡니까? 김병준이가 결국은 노무현 정권의 정책실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묘소에 가가 참배한 사람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이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합니까? 아까 이 질문에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자유한국당 내에 탄핵에 반대하는 김진태 의원이나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당권을 잡아야, 그래야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 또 조원진 대표도 그랬어요.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 같이 합칠 것이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하는 집단에게 또 당권을 주게 된다면 자유한국당 미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김진태, 전희경 의원 같이 국회에서 탄핵에 반대하면서 대투쟁을 해왔던 이런 의원들은 자유한국당과 인연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원진 대한애국당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서 태우기 집회를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묶고 가자는 이런 불순한 태우기 집회 세력 말고, 박근혜 대통령 분출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순수한 태극기 세력들을 같이 합쳐가지고 정치 세력과 함께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있고, 박근혜 대통령 분출하고 문재인 정권 퇴진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소장님 여기 오시니까 박수 많이 받으시네요, 그죠? 예, 아마 정치학교 윤창규 선생님의 철저히 국민들과 소통한 이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자주 뵙는 분들처럼 전혀 거리낌 없이, 사실은 좀 약간 경계심도 사실 있거든요. 어떤 반응일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보수 우파인데, 우리 태극기 세력이 엄연히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원칙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원칙으로 설명하는 모든 오해가 퍼지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 나눴습니다. 그게 누구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에 부산에서 그때 스페셜 게스트가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양반이 가장 강력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보수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윤창중 입장에서는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마타도가 있는 걸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조원진 대표를 가장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산 대회를 끝냈더니 또 저도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요. 소위 말하는 태극기 세력이나 보수 우파이면서도 또
또 조원진 대표를 싫어하는 쪽에서는 또 윤창중을 또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구에 이제 또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니까 야 윤창중이 또 뭐냐 이렇게 이제 또 욕들을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석구 변호사님하고 통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저는 일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며칠 전에 또 대한애국당 박태우 사무총장을 또 인터뷰를 하니까 야 윤창중이가 말이야 또 뭐 대한애국당 쪽이다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도 아니고 대한애국당의 간첩도 아니에요. 예. 이 물꼬를 터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조원진 대표예요. 조 대표가 나보고 제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한문 그 국본에 연설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막 많이 올리고 좀 그러지 마시고 국본 연설 첫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서울역에 오십시오. 근데 내가 이게 무슨 뭐 내가 무슨 차반에 W 찍어도 아니고 이게 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하는 거예요. 서울역도 가서 연설하고 또 대한문에서 와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 이제 제가 또 이제 방송을 올리면 그 대한애국당 당원이 아니신 분도 많이 이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오해가 없도록 해서 차지의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근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는 세력과는 전 누구든지 저는 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수파 태극기 세력이 단합하는 데에 제가 상당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12월 1일부터 내년은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태극기 이 집회, 이 아스팔트 보수 우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 변호사님 옆에 계시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 보수 우파 세력과 제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말한 고영주 변호사,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김진태 의원, 또 저 윤창중 이렇게 3인이 지금 보수 우파를 탄압시키고 더 강력한 보수 우파의 이 전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한 분의 대표적인 또 탈북자,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지금 곧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앞장서서 우리 서 변호사님 모시고 또 대한애국당과 협조하고, 또 대한애국당뿐만 아니라 지금 광화문, 교보문고, 또 대구,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들을 연결하는데, 통합하는데 저희들이 분골쇄신할 겁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날 서울에서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장소는 지금 그 서울역 그 KTX 대회의실을 빌렸는데, 그것도 터무니없이 작죠.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오실 텐데,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 서울까지 또 나오시라고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뭐 출연료도 못 드리고 뭐 참여도 못 드리는데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 스페셜 게스트로는 고영주 변호사님이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석 좀 해주시기 바라고 빗나 같습니다만 말씀이 어쨌든 서 대표님 제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강경조항을 제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제가 네. 아이고 이상하네. 정말 제 아내는 영동, 충북 영동이고 저희 장인 어르신은 청주 상고를 나오시고 제 장모님은 대전여고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뼛속까지 다 충청도인데 우리 뭐 서석구 변호사님의 대구 경북 또 부산 경남 뭐 충청도 또 뭐 강원도 또 호남의 또 보수 그야말로 골수 보수들 합치면은 보수파가 정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좀 이어주시죠.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혹시 잊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참 도와주신 분들 다 일일이 거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혹시 빠지시더라도 그냥 시간은 좀 뭐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최병국 태극연합 회장님, 육정길 태극연합 고문님, 아까 말씀 김장철 대수천 운영위원장님, 유재숙 여사님, 김창순 닷컴여행사 대표님, 청우사 재원스님, 이게 완전히 지금 모든 종교가 단어들이 주신 거예요. 최창조 월남 참전자 회장님, 금종건 해군 헌병장님, 또 저기 조두 여사님, 예? 조도자 여사님, 뭐 해가지고 지금 대전 시내에 이 현수막이 30개 걸렸습니다. 제가 대구 가면은 우리 서울사님이 한 300개쯤 걸어주세요. 농담이고요. 앞으로 10분 동안 아주 밀도 있게 이 토론을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만나면 헤어지는 거 우리 아쉬움을 미리 느끼면서 이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말씀 이어주시죠.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도 문재인이가 남북 경협에 과속을 하니까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요. 외교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말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어요? 하도 문재인이가 하는 꼴이 보니까 위험천만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죠. 왜? 군사합의서. 그 군사합의서 보면 NLL을 대폭 양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행금지구역 그걸 설정해가지고 이번에 사병이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어가 왜 북한에다가 승인을 요청해야 되니까 이런 미친 정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왜 예비역 장군들이 415명이나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지금요 대한민국은 촛불공화국이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지금 민노총이 그냥 또 뭐 총파업도 하고 하는데 민노총은요
민노총 요구를 근 3분의 2 정도 들어줬습니다. 벌써 그것 때문에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뭐 내년에도 또 뭐 최저임금 10% 올린다고 하는데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비장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윤창룡 정치학교가 대한민국, 이게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구출하고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통계자료를 봤는데 통계청 저거 발표에 의하더라도 고소득층은 더 잘 살고 또 하위 20%는 더 못 살고 점점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의 성적표입니다. 뭐 서민 대통령 웃기고 나가야 됐네. 지가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대법관은 뭐 그동안 잘 나라 위해서 했던 판사들을 갖다가 탄핵하려고 스를 치고 있고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목을 그냥 쪼르라가지고 지금 손 넘어가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옥죄고 있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김일성 회고록에 나오는 거죠. 김일성 거기에 더불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와 더불어합니까? 김정은과 더불어하면서 박근혜를 죽이고 국민을 죽이고 기업을 죽이고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사법부를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국이 이번에 워킹그룹 만들었죠. 워킹그룹이 뭡니까? 하도 문재인이가 지멋대로 하니까 한국과 미국 보조를 맞춰야 되지 딴소리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행동 해서는 안 된다고 이게 브레이크를 건 거 아닙니까? 워킹그룹.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승인 없이는 한국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워킹그룹 해도 지금 예를 들면요, 북한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전번에 귤을 뭐 비행기를 3대 4대 보냈다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귤값보다 비행기 저 수송비가 더 많이 드는 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 문재인을 그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 교포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The Honorable Mr. President Donald Trump, without freedom of President Park Geun-hye, without freedom of government's public officers, without freedom conservatives, without freedom 태극기 rallies, no democracy, no real peace in Korean Peninsula. 박근혜 대통령 자유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공직자의 자유 없이는 보수주의자의 자유 없이는 태극기 집회의 자유 없이는 왜? 태극기 집회 기부자들 다 통장 내력 조사했죠. 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도 없고 대한민국에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도 없습니다. 이런 요지로 제가 트럼프 대통령 미국 상원하원에게 페티션을 탄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당 청와대 선언운동본부 저는 그 서울역 집회도 하고 또 대한문에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울역 제가
그 무대에서 그 서울역 그 승객들 내려오는 그까지 다 왔습니다. 세상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추웠습니까? 완전히 꽉 차버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날씨가 좀 따뜻했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이 왔는 거예요. 지금 왜 이래 되느냐? 우리 윤창중 정치학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또 오늘 여기가 이 크리스찬들이 이 기독교 회관 봉사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호소를 합니다. Be strong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러면서 구원하다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오. 집에 길을 들고 성령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과 문재인 정권 타도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위해서 망해져가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자. 감사합니다. 윤창중이가 참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만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말씀. 정말 엄청나게 바닥까지 내려가 봤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저는 견딜 자신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참 윤창중 정치학교를 오늘로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차례, 20차례 오늘 20회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혼자 제 아내 그리고 처제들과 함께 처형 처제들과 함께 이런 대형 행사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이 저한테 틀림없이 정치적 보복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성원해주는데 두려워해서 제가 갈 길을 가려고 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바보죠.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충청도가 고향이기 때문에 충청도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성원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제가 대구나 부산에 갔을 때도 그 영남권 그분들이 저를 그야말로 형제 이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성원과 지지 저 잊지 않고 최소한 절대 변절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꼭 믿어주시고 대구에 이어서 오늘 대전 윤창중 정치학교에까지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신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께 모든 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그리고 오늘 장장 3시간에 걸친 이 윤창중 정치학교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들한테 술 한 잔씩 권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의 선창으로 전부 일어나셔가지고 만세 상창을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건국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님이 만세 상창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Mr. President, our real president is not Moon Jae-in but 박근혜.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 문재인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죠? 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염원하는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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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니 해요? 문재인 정권을 타도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구출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되겠죠? 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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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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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으로 윤창중 정치학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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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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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으로 대단을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피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